사춘기가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데미안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책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 데미안에서 묘사된 성과 악의 경계는 명확한 것인가? 인간의 본성에서 성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 제가 책에서 읽은 결과 경계는 명확했지만 성과 악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고 가끔은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시클레어에게 성과 악은 결국 두 개의 세계였고 저 또한 성과 악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양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양보라는 행동도 보이며 따뜻함과 사랑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저는 인간의 본성에서 성과 악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저도 또한 색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적응하고 녹아들기 위해서라도 성과 악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성과 악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과 동기는 복잡하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굶주린 가족을 위해 음식을 훔쳤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적으로는 절도임으로 악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동기는 가족이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선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동일한 행동이 성과 악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장통, 사춘기,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성장통, 사춘기, 정체성의 혼란은 청소년 시기에 겪는 심리적, 감정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되죠. 이 시기에는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겪으며 내면의 갈등과 외부 세계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저 자신의 내면과 갈등을 느끼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딱히 사춘기라고 할 만한 시기가 없어서 정체성이나 성장통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저는 해외에 조금 늦은 나이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여기에 계속 머물 수도 없어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부모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비록 과정은 힘들었으나 결국 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해준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성장통, 사춘기,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은 인생 한 번쯤은 꼭 겪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2차 성징을 겪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애벌레로 비유하자면 이제 번데기가 되고 또 변태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를 경험하고 뇌가 성숙해짐에 따라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더 사회화되고 이타적인 마음을 배우고 더 나은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약간 부모님으로부터 약간 정서적으로 독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누구나 이런 경험은 필연적이고 만약에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안 해도 커서는 꼭 해야 되는 과정이며 아까 말했듯이 변태하는 과정이며 부모님부터 독립을 예. 벌레가 뭐요? 그게 아니다. 변태인 거야. 변태세요? 변태가 되는 다 정뱅이. 다 했어. 너도 얘기해. 데미안에서 시클레어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규모와 충돌을 하는데요.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일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모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과 충돌하는 거는 좀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회적으로 있는 이 룰과 규범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이건 왜 틀린 행동이고 이건 왜 맞는 행동인지 생각하는 게 약간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 이런 거는 사회적 룰
그 선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죽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인 룰을 깨면서까지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필연적인 과정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악은 우리의 본 모습을 찾게 해주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내게를 찾는 게 스스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악을 꺼내는 그대로 뽀로로처럼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까요? 이건 악에 순응한 척 연기하는 걸 뿐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찾고 싶다면 더 많은 견해를 받아들이고 통찰력을 키워서 나의 고정된 신념을 따라가되 일처리에서는 융통성 있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방면에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싱클레어가 자기만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규범과 충돌하는 것은 데미안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과연 통풍적인 윤리와 법률들을 모두 생각하고 항쟁하는 게 자신만의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에게 조언한 대로 남의 말을 고지고 때려듣지 말고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태도를 지니고 또 세상을 절반인 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악과 함께 융합해서 받아봐야 한다. 즉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말고 악 역시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악에 순응하거나 악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 과정은 내면의 악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회적 규범과 충돌하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범의 균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규칙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제. 자신에게 데미안과 같은 영향을 끼친 존재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인데요.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멘토이자 내면의 안내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싱클레어가 자신의 자아를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데미안은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저에게 데미안 같은 사람은 아빠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는 데미안 못지않게 자신의 신념을 따르며 살아가는 독특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생 때 아빠는 한 과목만 잘하는 것보다 굳이 높은 점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과목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과목 점수가 60점을 넘으면 저에게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두가 가려고 하는 좋은 대학이 굳이 필요 없다며 차라리 중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신 분이죠. 저희 아빠는 모든 사람들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더 좋은 해결책을 탐색하며 돈과 지위보다는 가족의 평온과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아빠가 저에게 데미안 같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데미안 같은 존재는 제 자신입니다.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저를 가장 깊숙이 알고 언제나 이해하며 위로해주는 제 자신, 저의 모든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공유하며 잘 버텨주는 제 자신, 저와 함께 성장하며 묵묵히 지켜주는 제 자신, 데미안처럼 멋진 인생의 도리를 말해주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저의 인생 방향을 잡아준 제 자신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에게 있어 알은 무엇이며 그 세계를 깨고 나오고 싶은가?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알은 데미안 속의 알과 비슷하게 사회가 규정하는 질서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규칙들을 크게 깨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평온한 일상, 질서 있는 사회 이런 것들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이런 저만의 알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미안에서 저런 그래도 언젠가 그 틀을 깨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전 지금까지 저의 알이 만족스럽습니다. 저에게 있어 알은 고등학생이라는 일종의 신분 같습니다. 즉 입시 공부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내면을 바꾸고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핑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1분의 1초가 공부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통해서도 내면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면을 기르는 데에만 온전히 시간과 정신을 투자할 수 있어야 알을 깨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울하게도 공부가 인생의 1순위 목표이며 동시에 의무가 되어야 하는 적어도 저와 같은 많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시간은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충분한 여유 시간이 남고 대학이라는 더 넓은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쉽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현재로서 저에게 아는 약간 가족이 알 같은데 아니 왜냐면 나중에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 학생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아래서 뭐 긍정적이든 아니면 감정적이든 다 부모님한테 의지를 하는데 언젠가는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사회에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저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질문들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엄마 좋아하나요? 아니요. 아니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그 혹시 너네 유튜브 중에 너 진독이라고 알아? 나도 다시 보자. 그 내용에서 엄마가 대부분이야. 꿈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했잖아. 약간 존경과 경애가 담긴 그런 위대한 건데? 그런 사람? 근데 그런 내용을 정말 이해를 하면 좋지만 난 너무 꼬았었다 생각해. 정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도토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근데 좀 감동적이긴 하지만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냥 이해가 우리가 안 돼. 굳이 키스 아직 선언을 너무 했어. 어린가? 맞아. 아직 어려서 그런가. 우리가